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4월입니다. 예, 4월 1일, 토요일, 토요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우절이라 그러죠. 예, 제가, 콧물이 나와서 목소리가 이상해졌죠.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 만우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냥 무슨 그날의 행사로, 여겼었죠. 요즘은 이제 아닙니다만은.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또 상당히 좋은 소식들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가 실리콘밸리 사태로 그 실리콘밸리 뱅크 SVB 사태로 인해서 금융권 불안이 야기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위축됐었죠. 그랬던 세계 증시가 오히려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또 거기에서 맞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이로 인해서 연준의 그 막 강력했던 기축 정책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낮아지면서 시장은 자신감을 얻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또 이제 경제 지표들도 서서히 연준이 굳이 강한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을 만한 그런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어제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요. 이것도 한 7천 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건대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것은 곧 이제 그 고용이 너무 강력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최저 실업률에다가 뭐 막 사상 최저 실업률에 그랬던 것이 이제 조금 이 고용 쪽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아니면 또 이제 기축하면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데 고용이 계속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소비가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아, 그런 이제 연준과의 싸움이 이어졌었는데 고용이 둔화되는 기조가 어제 따에 또 나왔었고 지난 밤새 발표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이제 PC 물가지수 가격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에, 전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4.7에서 4.6%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을 조금 안도시키겠죠. 특히나 일자리 뚫었다 그랬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0.2% 느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달에는 0.5%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달에도 예상치는 0.4% 증가 정도로 봤는데 0.2% 느는데 그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의 그 기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로 보는 것이고 5월달 FOMC가 열리는데 이 5월 초에 열립니다. 5월 초 FOMC에서 금리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과 아, 중기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현재 반반 정도로 어 이제 뭐 거의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언제 멈출지를 몰랐었을 정도의 아주 암담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긴축 정책이 막 추진이 됐던 시기라면 올해 들어서는 이제는 에, 금리의 고점이 보이잖아요. 언제쯤 고점? 뭐 이제는 뭐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일 거야. 아니면 이제 더 올릴 필요가 없을 거야. 아니 올해 내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야.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시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 시황관 유지라는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효과는 그 SVB 사태로 인해서 금융권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빨리 해줘야 될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막 이제 갑자기 파산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연준을 통해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가는 긴급자금 대출, 이것이 이제 감소세로 돌았다. 이런 것도 상당히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좋은 재료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볼 때 인플레 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시장은 이제 또 선행하잖아요, 그죠? 자신감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황관 앞으로 전망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꼭 이렇게 낙관론만 펼칠 시기인가?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제 자료에다 써놨듯이 4월이 4월이 이 3월 달에 이제 강세장이 4월로 이어지는 이제 뭐 정말 어, 증시에 봄이 올 것인가? 아니면 또 꺾이는 또 뭐 고점이 될 것인가? 뭐 사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예. 어, 그래서 이 뭐 엘리엇의 그 이제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증시에서만큼은 4월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는 한 해 첫 분기에 실적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업들이 올 한 해 첫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달이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순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를 확인시켜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예측이 이거 어렵겠는데? 라고 한다면 4월이 꼭지가 되는 거고요. 에, 어우 좋겠는데? 한다면 크게 오르는 그 계기가 발판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달이 4월 달이다. 사실 뭐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는 하지만 또 꽃샘추위도 아직 남아 있겠죠. 한없이 가지는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꽃샘추위가 추워봤자 한겨울 한판만 하겠느냐, 그죠? 예, 뭐 엘리엇은 겨울은 따뜻했다, 4월은 잔인한 여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숨은 뜻은 이 새싹이 피우려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가 이제 순리대로 본다면 높은 산일수록 그죠? 또 이제 주말에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높은 산일수록 이 중간에 고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르다 보면 등선 오르다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고개. 그래서 많이 오르면 쉬어가는 것도 좋다.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하면서 시장을 좀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지난 밤새 몇 가지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냐? 어, 자, 이제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보죠. 다우지수, 양봉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커지면서 어,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정렬의 흐름,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지난 밤새 오르면서 어, 주간으로 볼 때 3.2% 올랐습니다. 주간,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우지수가. S&P 500도 우리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그랬죠? S&P 500 지수도 야 이거 완전 정배열이네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정부점에 와 있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자리가 어디쯤 와 있는 거야?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뭐 어디까지 더 계속 가줄 수 있을까? 그만한 힘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벌써 본다니까 지난 연말 12월 달 고점 때까지는 이미 돌파됐고요. 거기까지는 왔고 2월 달 고점 수준에 이제 S&P 500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멀리 가려면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게 중간에
고개가 몇 번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도 그 월가에서는 올해 전망을 S&P 500이 4,600까지 내다보는 에, 전문가도 있었어요. 월가에. 예. 그러니까 4,600까지 가는데 다이렉트로 쭈르륵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른다. 다시 또 좀 치워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르면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거든요.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참 많이 올랐고 가장 강했다. 요번에. 그죠? 가장 강했다. 전고점을 이제 뚫고 가는 그림입니다. 예, 연중 최고치에 이제 도달했어요. 연중 최고치. 자, 나스닥 지수는 말입니다. 올 한 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몇 프로가 올랐냐? 벌써 올 한 해 16.77% 올랐습니다. 1년 동안 평균 상승률을 보면 뭐 이제 강할 때는 뭐 3, 40%씩 오릅니다. 나스닥이 강할 때는 3, 40%씩 오르는데 2021년 재작년에는 21% 올랐고요. 작년에는 33% 빠졌습니다. 올해 한 30% 정도 더 오른다 그러면 올해 농사 반은 지어놨다. 그죠? 올해 농사 반은 지어놨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 정도 예측을 갈 게 남았다라면 쉬엄쉬엄 가야죠. 너무 급하게 가면 또 깨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을 좀 여유롭게 보려 합니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보려 합니다. 이런 그림이다. 뭐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말입니다. 만만치 않게 올랐답니다. 자, 코스피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전고점 돌파입니다. 이거 모양 이뻐요. 예.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지. 월요일 날 이거 돌파 시도하겠죠. 2,500. 그러나 2,500을 단숨에 뚫어질까? 그죠? 2,500을 단숨에 뚫어질까? 그거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예요. 예? 2,500 돌파 시도. 저항도 예상. 어?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순리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보면은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강해요. 와우! 나이스! 그죠? 코스닥입니다. 쉬지 않고 가네? 와, 코스닥이 말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한 해 동안,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무려 24.7% 급등을 했어요. 25% 올랐어요. 올해 들어. 특히 3월달 들어서만 3개월 연속 양봉으로 끝냈죠. 3월달 들어서만 7%가 올랐습니다. 3월달 들어서만. 연간 25% 급등이니까 우리 코스닥은 한 해 농사 다 지어놨네. 거짓 다 지어놓은 것 같은 아주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 기관은 코스닥 계속 팔죠. 개인도 계속 팔죠. 외국인도.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이거요. 그리고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그럼 이거 판 거를 누가 다 받아 먹어요? 누가 받겠어요? 개인이 받죠. 네, 개인이 받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강세장은 개인이 주도합니다. 예, 급등 과열 시장을 과열되게 만들 힘은 개인만이 가지고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과열 안 시켜요. 예,
이런 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오르면 또 그만큼 쉬어갈 확률도 높아진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시장을 항상 위만 쳐다보지 말자. 아래도 보고 리스크 요인도 보고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자 그럽니까? 우리는 ELW 매매를 병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만 보면 천수답이나 다름없죠.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강세장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강세장은 내가 강세장이네 하고 들어가면 꼭 또 거기가 꼭지로 물려. 많이 경험하셨죠? 1년 내내 농사 지어봐야 한 방 깨지면 또 도로함이 타불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주식 투자로 얼마 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주식 투자로 얼마 벌었나? 벌 때만 생각하지 말고 연간 통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냉철해지십시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뭐 뜬금없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큰 시장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예. 이게 선물지수로 월봉입니다. 선물지수 월봉을 가지고 큰 시장 흐름, 몇 년간의 흐름을 이제 볼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5번의 상승 파동과 3번의 하락 파동으로 이루어져요. 5번의 상승 파동 안에서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 5파 상승하고 꼭지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락 파동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A파 하다가 B파 반등, 그리고 C파 하락 마무리, 그리고 다시 또 상승 파동으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하락 파동에 접어들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등이 언제 오나 제가 맨날 그랬죠. B파 반등은 언제 오나 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B파 반등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최소 350. 좀 과열 슈팅이 들어오면 400. 예를 들면 S&P 500을 4,600까지 보는 사람과 같은 생각.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350까지는 선물지수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B파 반등이 마무리될 것이고, 세계의 그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말입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 목표가 1%대예요. 1%대. 미국 국가에서 국가 정부에서 예상하기로는 0.8%, 0.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목표를. 근데 1분기 성장이 얼마예요? 1분기가. 1분기가 거의 3%에 가까워요. 미국. 예. 지난 12월, 작년 4분기도 어제 이제 최종 나왔죠. 2.6%. 근데 올해 한 해 0.7%, 0.8% 정도밖에 아닌데 1분기에 0.3%대 성장을 해버린다면 나머지 2, 3, 4분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가 되죠.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왜 미국 정부 관계 당국에서는 1%도 안 되는 수치를 내놓을까? 최소한 하반기에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경기가 어려워져야 금리를 내리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보면서 막연히 막 오고 하고 쫓아갈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입니다. 손에 나는 일은 거기다 돌려버리려고 해요. 그죠? 내가 불리한 일 자꾸 쳐다보려고 안 해. 그냥 회피해버리지. 내가 좋아지는 일은 일하다가도 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혼자 주판 튕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해봐서 그래. 그죠? 예. 이제 주식만 하면은 상방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내일 또 얼마 오를까만 생각해. 내릴 거는 생각 안 하고.
근데 내려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내려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내리는 것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ELW면 하면은 지수가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지수가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해 지수가 있습니다. 바른 소리입니까? 그죠? 자, 이거 여러분과 엊그제 30날, 30날 공개 리딩 한 결과죠. 잠깐 사이, 아침에 사가지고, 그죠? 99만 9천 원어치 사가지고 10시 43분에 팔자. 딱 2시간 만에 11% 수익 내서 11만 원 벌었죠. 이거 여러분이 직접 제가 공개로 여러분 리딩 해드린 거 체험하셨잖아, 또. 그저께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도 그냥 겉에서 보기만 하면 못 느낍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몸 닿으면 달리 받아들여져요. 요즘 우리 방 그 정회원님들이 이렇게 자진해서들 그 인증 올리고 막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시라고 글 좋은 글 많이 써 올리시던데 그런 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막 가서 거짓말로 좀 써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할까요? 안 한다고요. 예. 이번 주 27일 날은 이렇게 큰 손실도 났습니다. 네? 월요일 날 손절을 했어요. 손절. 손실은 안 올리냐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린다고요. 장 마감할 때 마감 시간 15시 21분에 마감 동시효과에 손절하고 실탄 확보. 이거 보세요. 실탄 확보라고 해놨잖아. 그죠? 다음 날을 위한 실탄 확보. 손절도 합니다, 여러분. 예? 뭐 맨날 돈만 벌면은 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게. 그 다음 날 많이 해버리잖아요, 바로. 그죠? 그 다음 날 바로 많이 하잖아요. 28일 날. 맞습니까? 그리고 29일, 30일 날. 여러분 공개 방송에서 11% 하나 땡긴 거 이거 있었죠? 이거 8시 56분, 10시 43분. 그 외에도 수익을 요만큼을 냈어요. 83% 수익을 냈어요. 네? 그럼 어저께는, 어제 31일 날은, 31일 날도 78% 수익 냈네. 예. 단타 들어가가지고 11시에 들어간 거, 마감에 그냥 손절해버렸어요. 3%. 실탄 만들었어. 풋. 이 손절하길 잘했지. 월요일 날 올 건데. 오르면 이거 괜히 엿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한 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보냈더니 이번 3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우리 3월 마감됐죠? 이제 4월이에요. 오늘부터. 자, 3월 달 4월 물 들어서 3월 13일부터 어제까지 매매 수익 청산한 내역입니다. 수익 청산한 내역이에요. 총 투자 원금은 5계약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430만 원을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우리 방은요 지금 투자 원금 뒤로 제껴놓고 놀아요. 딴 돈만 가지고 논다고 딴 돈만. 벌어놓은 돈만으로. 아직 2주가 남았는데 만기까지. 4월달 우리 방은 꽃놀이 갈 겁니다. 이렇게 수익 확인하시면서도 여러분이 보고도 못 믿어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버는 게 보이면 결정하셔야죠.
누가 나 대신 해줍니까? 내 돈 내가 벌어야죠. 그리고 ELW 반드시 병행하세요. 주식 투자만 하지 마시고 ELW도 병행을 하시라고. 하다 보면 엄청 좋은 일들도 많아. 요즘 같이 강세장에는 주식도 올라, ELW도 벌어. 근데 주식 오르는데 단타만 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은 쬐끔 먹으면 그냥 홀라삭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5% 먹고 와 많이 벌었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어느 상년에 돈 같은 돈 만져보시려고. 예? 좀 두둑해야 만질 거라도 생기지. 우리 정혜원방 지금 이거 있거든요. 제가 자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거 먹었다고 가지고 있다고. 그죠? 요거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 아니 이런 대형주 사가지고도 예? 대형주 사가지고도 한번 부두하게 두툼하게 한 번씩 먹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요거 1월 26일 날 들어갔어요. 1월 26일 날. 이게 1월 26일 짱때 나올 날 들어간 겁니다, 이거. 짱때 나오는 날. 딱 보니 이게 이제 속구치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얼마에 샀냐? 꼭대서 잡았을 거야? 아니요. 이거 9시 10분. 효과 근처에서 움직임이 탁 튀어나오니까 내가 쫓아간 거야. 얼마에? 66,200원 평당가에 들어갔어요. 66,200원. 여기에서. 딱. 들어간 가격이 여기네. 어? 그래가지고 지금 8만 원이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8만 1,000원 대빛네? 6만 6천 원에 샀는데? 이래도 우리 안 판대잖아요. 안 팔아. 예. 안 팔아. 왜? 나는 이거 할 거야. ELW 하고, 너는 가고, 예. 나 좋은 팔 하나도 없어. 꺾이면 팔래. 이겁니다. 그래야 돈 된다니까, 여러분. 네? 네. 에, 뭐, 여러분들 장중에, 이렇게 수익 났다, 정해방 수익 났다, 이게 올라오고 하면은, 짜증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씨, 뭐 맨날 자랑만 하냐, 씨. 근데 제가 또 종목도 드리잖아요. 그죠? 예? 종목 추천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 오브제인데, 그거 AI 챗봇 관련주라고. 잘 가다 지금 꼬꾸라졌는데? 이거 뭐, 오늘 사서 오늘 팔려고 산 거 아닙니다. 예, 어저께 제가 수익 10% 이상 났는데도 안 팔았죠? 그저께? 어저께 이제 토해냈습니다. 9% 빠졌는데. 저는 좀 한참 더 보자. 이거 네이버 그 GPT 개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터트리면, 예.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다. 어디 이거 뭐 내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발표할지, 뭐 5개월 후에 할지 어찌 알아. 그러는 동안 뭐 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ELW 하고 있는 거야. ELW 하고 있는 겁니다. 자, ELW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이렇게. 이 하루에도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 5분봉으로 해볼게. 5분봉. 자, 어제 하루만 해도 쫙 올렸다가 옆으로 기어갔지만, 어떤 날은 또 춤을 춥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예? 이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오를 때는 콜을 사가지고, 콜을 사면은 콜이 올라요.
풋은 빠지겠죠, 거꾸로. 다 올라서 내리는 것 같아. 그러면 풋을 사는 거야. 풋을 사면 풋이 오르겠죠? 콜은 빠지고. 다 내리는 것 같은데 또 오르네? 그러면 콜을 사는 거야. 콜을 사. 그래가지고 이제 꺾인 것 같다 팔아먹고 다시 풋을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는 콜로, 지수가 빠질 때는 예, 지수만 보는 거라. 지수 단순해요 아주. 오르면 오를 오를 것 같으면이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더 잘 오르게 같으면 콜을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풋을 사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재미있는 투자 상품이다. 이게 ELW다. 이런 거예요. 네.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김학균 대표가 좀 잘해요. 왜 잘할까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경험이라는 수치는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뭐 무슨 경험치에 따른 무슨 공식이라든가 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공개 안 하겠죠. 그건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로 표현을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틀리기도 하죠. 매번 맞으면요, 뭐 여러분 앞에 제가 있을 이유도 없어요. 예, 저 혼자 이 세상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ELW 전문가로 리딩을 시작해서 지금껏 10여 년을 해오고 있는 사람은 김양균 대표밖에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초창기 ELW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진입 장벽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었어요. 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었던 게 ELW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깡통을 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이 속속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 나오고. 그때 전문가들이 죄다 쓰러졌습니다. 예, 죽일 놈이 됐죠.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ELW 전문가가 이제 파생하던 전문가들은 ELW를 한다고 뛰어들었었거든요. 다 손 털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ELW 진입 장벽을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교육을 필수 이수해라. 예. 그 교육이라는 게 위험 고지예요. ELW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거 정도는 알고 해라 이거죠. 그리고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게 하지 말자. 주식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하게 하자.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도 뛰어드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한두 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그만큼 리스크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김영기 대표는
성격상 단 하루도 시황 안 올린 날이 없듯이 여지껏 ELW 전문가로 이 시장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계속 리딩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이런 실적을 내는 거예요. 예, 뜬금없이 이런 걸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로 들어온 회원님들이 신세계다. 뭐 저한테 무슨, 제가 김양균인데 가당균이래, 가당균. 예?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된다 싶으면 뛰어드십시오. 이게 돈이다 싶으면 잡아버려야 돼. 그래야 될 것이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챙겨야 될 것 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났다고 좋아라 하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올랐다고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괜히 뭐 뜬금없이 부자가 된 것 같아가지고 삼겹살 먹다가 뜬금없이 등심 먹어요. 그러다 아파트 값 떨어지고 주식 값 떨어지면 어찌 돼요? 갑자기 그냥 또 손해난 기분이 들죠. 올랐을 때 판 사람이 진짜 본 거야. 그죠? 벌면 챙기는. 그 습관 또한 뭐에서 생기냐? ELW 매매에서 생겨요. ELW는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만기가 도래하고, 만기일이 지나면 이 상품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야. 아주 장투를 해도 만기 지나도록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단타를 몇 번씩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심심하지가 않아, 하루가. 에? 하루가 즐거운 거야. 하루가 즐거워요. 하루 종일 나는 전업투자자야. 그럼 하루 종일 뭐 할 거야?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해야지 턱에 타는 거야. 하루 몇 번씩을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하냐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수익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어? 주식하다 보면 하루 꼭 치는 날이 허다잖아요. 매일 샀다 팔았다 하면 주식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ELW는요, 거래세가 없어요. 거래세가 없고 수수료도 몇백 원에 불과해요. 몇백 원.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물론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큰 증권사들은 수수료 엄청 빼먹더라고요. 빨리 바꿔야 되고. 네. 증권사 바꾸면 되지. 자, 병행하시라는 것을 진짜 강조드려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매매는 무지무지하게 쉬워요. 주식하고 똑같아. 예? 워런트, 이 워런트 현재가라는 난이 있잖아요. 그죠? 워런트 현재가라는 난을 찾아서, 어? 워런트 현재가라는 난을 찾아서, 봐봐요. 이 ELW의 종류는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런 개별 종목 ELW도 있지만 우리는 종목은 안 해요.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예, 거래량이 적어서 그건 안 하고 코스피 200. 예,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예,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는 것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ELW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나 많아요. 예? 이렇게나 많아. 뭐가 막,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얘야. 한국 08콜. 얘가 어저께 얼마 올랐어요? 74% 올랐더라. 74% 올랐어. 340원에. 어제 마감을 했어요. 어제 우리 방에서도 08콜 물려있던 놈을 팔아먹었지? 31일 날 사가지고 320원에 팔아먹었는데 21%. 그죠? 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루 변동폭이 많고 하루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게 많아. 예. 어제 하루 거래량이 얼마냐? 어제 하루 거래량 볼까요?
어제 하루 거래량이 9,200만 주야. 9,200만 주. 9,200만 주라도 거래대금은 287억. 가격이 싸니까. 300원이니까. 그죠? 이런 거 매매하시라는 거야, 이런 거. 주식회사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어쩔 때 300%도 나와. 아유, 예? 어쩔 때 300%도 나온다니까. 어제 수익률 제일 많이 난 넣어볼까? 얘네. 콜. 얘 어저께 230% 나왔다. 예? 보세요. 233%. 이런 기가 막힌, 예? 말해 뭐해야 하는 중국. 이런 세상이 ELW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수가 빠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장중의 움직임을 크게 보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지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또 다른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물 옵션이에요. 그래서 선물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해요. 얘가 움직임이 크게 이제 보이고 또 이 선물의 매매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여러분, 선물 시장 매매 거래 대금이 예? 선물 거래 대금이 현물에 몇 배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선물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주도권이야. 왜 외국인 하겠어요? 외국인이 어제 선물에서만 14조 원어치를 샀어요. 13조 2천억 어치를 팔았고. 그래서 순매수가 이러네. 예? 근데 거래소에서는 3조, 2조, 뭐 코스닥에서 1조 7천억 이거밖에 안 돼. 거의 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의 5배 정도 큽니다. 5배 정도.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뭐를 산다? 콜을 사고.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콜을 사고. 지수가 내릴 것 같으면 풋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재미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다.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어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재미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전업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때려쳐라. 내가 회비를 얼마를 냈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오를 거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못 참아. 무려 한 달을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너? 이러시죠.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 조급한 마음의 속성을 잡아주는 게 ELW 매매이기도 해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병행하시라. 어렵지 않다, 쉽다, 병행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이 샀다 팔았다 하고 주식 계좌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식 ELW에서 좀 돈 좀 벌면 주식 사놔요. 그래서 나중에 ELW 많이 벌면 나중에 양세 내야 돼. 세금 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방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네. ELW 매매 나 혼자 하나? 나 혼자 안 해요. 제가 여러분 공개방송에서도 문자로 계속 얼마의 매수 걸기 그죠? 분명히 자 매수 콜 공구를 270원에 예? 사려잖아. 매도 얼마에 300원에 걸기. 그래서 300원에 팔리잖아. 이렇게 쉽게 리드를 해드린단 말이야. 이 보시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까지 오픈하고 하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리딩을 해도 어렵다고 하시면 할 말 없어요. 다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데 나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계좌니까
되게 되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클릭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따라 못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경험해봐야 되겠습니까?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있어. 처음 하실 때 처음 적응 기간 두시라. 적응 기간 동안에는 한 계약당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줄여서 해보시라. 그래서 자신 생기면 하루 이틀이면 자신 생겨. 선수 돼요. 그냥 매매 그까짓 거 뭐 한두 번 해보면 다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을 익히는 데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면 ELW라는 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구나.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 계약당 200만 원 이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비중 들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타면 먹은 것만큼 토해내는 것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지키시라고 해요. 근데 어떤 회원님은 그냥 공식적으로 5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막 어떤 분은 막 200만 원씩 벌고 있어. 근데 거꾸로 50만 원 손해날 때 그분은 200만 원 손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많이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회원수가 많고 같은 가격대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호가창에 여러분 호가창 아시잖아. 에? 호가창에 잔량이 잔뜩 쌓여. 우리 회원들끼리 한번 예를 들어서 40원에 사세요. 이거 딱 걸어 땡겨놨다. 이거 아니라고 치고 다른 거로. 좀 너무 오바됐으니까. 아, 좀 예를 들면 요거라고 치고. 그냥 몇만 주인데 여기다가 매도 걸어놓으세요. 370원에. 그러면 2만 주 했던 것이 갑자기 막 50만 주, 100만 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눈에 띄잖아요. 그 나중에 요거 돌파하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거 물량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누군가 받아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져. 그래서 회원 수도 제가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제가 버거워. 리드하기에 제가 버거워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수익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제 가격 인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까 ELW 진입 장벽 높였다고 그랬죠, 정부에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가격 인상으로 진입 장벽을 좀 높이고, 그래도 안 되면 예비번호로 대기 예약을 받을 거예요. 대기 예약. 그래서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그만두시는 빈자리가 나오면 네, 채워 넣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지금 우리 유료 회원 수가 200명이 넘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리딩하기가. 그런 채워지면 제가 봐서 이거 이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조정을 할 건데 아마 가격 인상은 4월 중에 제가 아마 계획을 잡고 있어요. 4월 중에 인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4월 만기 지나면은 가격 인상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월요일 날부터 또 기분 좋게 한번 딱 들어가는 거야. 예?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오시면 예, 행복한 우리방이라고 저희 방을 해요. 제가 이름을 지어놨거든. 행복한 우리방. 정말 행복한 우리방 오래오래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장사는 그만하고 예,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요소들.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보면 좋은 재료가 밤새 또 나온 게 있어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실한 실적을 냈잖아요. 적자가 최대 적자를 내고 망가졌단 말이죠. 네? 망가졌는데도 주가가 올라버렸어. 그 후로 내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랐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때 왜 올랐을까? 실적 바닥이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시장, 반도체 업황 바닥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분석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지금 재고가 다 소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바닥권에 들어섰고 생산이 뭐
지금 생산이 줄어들고 있대요. 자발적인 생산 줄이기. 이를테면 뭐 라인 뭐 점검한다, 보수 공사한다, 뭐 이러면서 쉬고 이러면서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아닙니까? 세계 3대. 그래서 이게 재고 소진이 2분기까지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는 가격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요즘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선행하죠.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식시장은 선행해요. 최소한 한두 분기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면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요렇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하이닉스는 요렇게 예, 가는 중이에요. 어. 이게 지금 마이크론 실적 부진 요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칩스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도 뭔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 촉진시켜야 되고 그게 뭐 좀 용인의 뭐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 뭐야 그 세금을 투자에 대한 세금을 투자 세액 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8% 해주던 것을 15%로 늘려준다 이거야. 중소기업은 21%에서 이제 26%로 늘려주고 세액을 공제하면서까지 투자하라 이거지. 투자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니까. 어. 그렇게 혜택을 받게 돼. 세금 내야 될 거 안 내면 이익으로 잡히겠죠, 그죠? 호재예요. 네, 호재예요. 이런 반도체 시장에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7만 전자 얘기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6만 원을 돌파하더니 지금 6만 4천 원까지 갔다. 7만 전자 얘기가 나올 때도 된 거야, 이제. 조금 더 키워서 기간을 조금 늘려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지지선이라고 그어놓은 거잖아요. 7만 전자 여기 돌파하면 6만 9천 원 돌파하면 7만 전자 나오는 거예요. 예. 8만 전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조정 그런 것들 그냥 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하루하루만 보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 그러나 저처럼 시장을 읽어야 되는 그 우리는 이제 종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시장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칠만전자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분기 실적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그죠?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이 예측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미 시장에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올 겁니다. 1분기. 근데 안 좋을 걸 이미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좋을 것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극히 안 좋아지지만 않았다면 시장은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까 실리콘밸리 웨이뱅크가 이 시장 트리거 역할을 해줬듯이 삼성전자 주가에도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7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3분기부터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 아까 주가가 선행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K칩스 보이라고 어제 그저께 국회 통과했는데 이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보세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막 사죠. 삼성전자 막 사요. 최근 들어서 더 사. 아, 볼까요?
숫자로 보는 것과 또 틀리니까. 흠이. 어저께 500만 주 샀네? 그저께 330만 주 사고. 3월 24일 날은 700만 주 샀네? 400만 주 사고. 이거 눈에 보입니까? 얘들 쓸어 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기관도 쭉 살았잖아. 개인만 열심히 팔아먹고 있네. 하루에도 500만 주씩. 개인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나? 그렇죠. 보이죠? 그럼 이것도 봐야 되네. 그럼 외국인들이 한없이 살까? 한없이 살까?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살 때 된 거 아닐까? 네? 그만 살 때 된 거 아닐까? 예전에 이때 2002년 1월 달로 보니까 요때에 비하면 요때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52.2%였습니다. 지금 많이 샀다 해도 51%가 안 돼요. 아직도 많이 사야 돼. 그렇습니까? 여유 아직 넉넉히 남아있다. 빨간색이에요. 네. 넉넉히 남아있다. 네. 기관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또 들어올 겁니다. 애들도. 네. 지금 이제 턴하잖아요. 그죠? 기관도. 사 들어온다고. 올해 들어서는 기관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기관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투자 기관.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간다면 대한민국 증시에 요즘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종목 세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엔솔, 그리고 하이닉스. 요 세 종목은 그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초대형주예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월등히 크죠. 삼성전자가 가면 7만전자 간다면 우리 증시 2,500원 돌파하고 2,600, 700 가겠죠. 그럴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봐주면서 가시라. 예. 삼성전자가 세게 가면 지수 안 꺾이겠네. 이렇게 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료가 화제가 지난 밤새 나왔습니다. IRA,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에 관한 거잖아요. 지침이 나왔어요. 이 배터리 업계가 안도할 만한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 양극활 물질, 그러니까 양극화가 응급화를 만드는 양극활 물질에 대해서는 부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양극활 물질을 만들면 그것이 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해가 한 그 양극활 물질을 써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국내에서 양극활 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양극판, 음극판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 미국에 공장 계속 짓고 있는 것이고 크게 우려 안 되는 그런 이제 다행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LG엔솔 올해 들어서 가장 센 종목군이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 아닙니까? 이렇게 대형주도 이만큼 올랐고, 그죠? 뭐 2차 전지 부품주들 중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고요. 자, 이런 재료도 또한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요즘 뭐 한중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국이 아직 문도 개방을 안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어제 이제 중국의 그 제조 PMI 발표가 있었는데 3개월 연속 확장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일단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토비 투자가 회복이 되고 있고 소매 판매도 성장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OECD나 뭐 이쪽에서 IMF나 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놨을 때 미국, 중국은 다 예상치보다 작년 12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이 상향 조정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했었는데 우리도 이제 두개 바꿔서 이쪽하고 좀 좋은 효과를 받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요것도 상당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재료다. 최근 철강주들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요. 예? 철강주들이 왜 그래요?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이 조강 생산의 그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합니다. 이제 중국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딸리게 될 것이고 철강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국제 철강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예.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철강주들이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특히나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예, 뭐 현대제철도 조금은 움직입니다만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 강세를 보이는 데는 또 그게 있어요. 예, 포스코가 그 뭡니까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 높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재료가 되겠고요. 또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데가 2차전지 소재, 리튬 사업 같은 거 이런 쪽이 이제 막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재료가 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들 흐름이 나타나고 포스코 스틸, ICT 이렇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도 뭐 반등 들어오네요. 요게 어, 지금 IRA가 이제 지금 아까 2차전지 뭐 배터리 그 양극재, 음극재 뭐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그 이제 음극재 쪽 탈중국 기조가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수혜 예상도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을 벗어나면 다른 데서 가져갈 때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가장 뭘 또 이제 큰 생산 국가가 되니까 얘네들이 가져갈 것이고 또 물량이 뭐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또 탄탄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또 하여튼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 시장이 증시가 오를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황에 긍정적 시황감 유지하면서도 일단 많이 오르면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시다라는 겁니다. 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일단은 코스피가 2,500에 도달합니다. 2,500. 단숨에 2,500 돌파할 수 있겠나? 너? 2,500 돌파하겠니?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 받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거기에 고민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저항 받으면 쉬었다 가는 거죠.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예.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버리면 추가 상승이 갈 텐데 일단은 재료가 방금 전에 이제 그 3월달 우리나라 그 수출 발표가 있었어요. 수출 무역 수지. 무역 수지가 46억 2천만 달러 적자가 또 나왔습니다. 3월달.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13.6%가 감소를 했고요. 수입도 6.4% 감소인데 수출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무역 수지는 13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거의 지난해 반년 동안 있었던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15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 사상 최대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또한 월요일날 우리 시장을 미국장만 보고 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밤새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화가, 예. 미국 채권 금리도 좀 떨어졌고, 근데 이제 달러화 강세, 유가도 반등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요즘 이제 1,300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300원 자리에서. 밤새 또 이게 NDF 여기 환율이 한 5원 정도 올랐네? 5원 정도 올랐어요. 그럼 1,300원 위로 이제 훌쩍 또 올라오네요.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또 보였어. 이 46억 달러나. 그러면 어찌 돼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달러 유입이 덜 됐으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버렸으니. 그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어요. 환율이 올라버리면 어찌 돼요? 외국인 수급이 나빠질 수 있는,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월요일날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도 문제 오를 거야, 강세일 거야 하고 막 마구작 무턱대고 그냥 세게 뛰어들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죠? 아침 움직임 쫙 봐가면서, 네. 적절한 자리에서 제가 콜이 됐던 푸시 됐던 매수 걸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간단히 1, 20% 먹기는 쉽게 나오죠. 그럼 회비 같은 거는 우습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된다 싶으면 드세요. 놈들 좋다고 자랑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네? 아셨죠? 구경만 하면 배 아프잖아. 예. 이거 내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내 거 만드십시오.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 3월물도 그렇고 4월물도 그렇고 투자 원금 딸랑 5계약 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금이 좀 풍족한 사람들은 한 계약에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2계약씩 했던 분들은 860만 원 벌었겠지 지금. 그쵸? 아직 2주나 남았어요. 4월물. 붙어볼까요? 여러분, 돈 한번 벌어봅시다. 다음 주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자, 일본어로 볼게요. 우리 시장 2,500 코스피 돌파하느냐 마느냐 싸울 것이고, 선물 지수 330 돌파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잘 타면 수익이 짭짤이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는 330이 돌파되겠죠? 돌파되면 350까지 가는 기염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 자리? 여기네요. 비파 꼭지가 될 수도 있네요. 비파 반등의 꼭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고점도 염두해야 되겠구만. 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꼭 구경 가십시오. 1년에 한 번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